오늘따라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지만 제 마음은 이미 수많은 생각들로 밝아져 있었지요. 30년을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떨렸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처음 결혼할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군요. 아직 집안에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고요한 시간이 좋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날입니다.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을까요? 여보,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직도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한복을 다리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우리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이렇게 호화로운 상견례는 꿈도 꾸지 못했지요. 민수야, 일어났니?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들놈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문득 어린 시절 민수가 떠올랐습니다. 유치원 소풍 가던 날 들뜬 얼굴로 제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던 그 꼬마가 이제는 장가를 가려고 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군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문득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민수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해왔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제가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제 품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려 하니까요. 아버지, 넥타이가 비뚤어지셨어요. 민수가 다가와 제 넥타이를 고쳐줍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제 어깨까지 훌쩍 자란 아들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글퍼집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자꾸 과거가 떠오릅니다. 제가 처음 공직에 발을 들였을 때 많은 유혹이 있었지요. 떳떳하지 못한 제안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청렴하게 살아온 것이 제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화로운 호텔 앞에 서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했다는 것부터가 마음에 걸리는군요.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해서 속이 채워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 부모님을 처음 뵙는 순간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은근히 드러내는 허세. 30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단련된 제 직감이 불길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요. 여기가 최고급 레스토랑인데 저렇게 포크 쥐는 것 좀 보세요. 귓가에 들려온 예비 며느리가 될 지수 양의 작은 속삭임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들을 향한 그 말에서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불행한 순간들이 보였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도 도통 맛을 모르겠더군요. 지수 양의 행동 하나하나가 걸렸습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식사 예절, 대화 방식, 모든 것이 제가 평생 소중히 여겨온 가치관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지수 양의 진면목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명품 백이니, 해외여행이니, 물질적인 것들만 입에 올리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감사패 받으신 거 축하드려요. 그래서 말인데, 이런 말들이 오갈 때마다 제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지수 양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군요. 언니, 지금 백화점 세일 시작했대. 루이비통 새로 나온 거 할인하는데? 지수야, 지금 식사 중이잖니? 에이, 엄마도 참. 이거 놓치면 신혼집 꾸미기 힘들다니까요. 민수 오빠, 오빠도 명품 좋아하시죠? 아, 저는 그런 쪽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머, 오빠 월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개발자들 다 잘 벌던데?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첫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식사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버님, 서울대 법대 나오셨다면서요? 우리 동네에도 서울대 출신들 많이 사세요. 다들 애들 외국 유학 보내고 그러던데. 지수야, 왜요? 민수 오빠 동생도 있잖아요. 나중에 유학 보내실 생각 없으세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 작은 아들 이야기까지 꺼내다니. 그나저나 오빠, 우리 신혼여행 몰디브로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비즈니스석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지수 씨,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아니에요, 오빠. 이왕 가는 거 편하게 가야죠. 아버님, 이번에 감사패 받으면서 상여금 받으신 것도 있고 하니까 혹시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건 어떠세요? 서울대 출신이시면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죠? 순간 제 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 중 이렇게 모욕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로 이 자리는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제 아들의 배우자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지수양은 제 아들하고는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 아니, 제가 뭘... 오빠, 말 좀 해봐. 내가 뭐 잘못했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버지,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의와 품성이 더 중요하지요. 차 안에서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의 눈물 어린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수 양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오빠, 이번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수 씨, 그만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단단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사 동료에게서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수 양이 다른 사람과 약혼했다가 또 파혼했다는군요. 이번에는 그쪽에서 파혼을 했다고 합니다. 성격 때문이래요. 명품 100살 돈으로 혼수를 하라고 했다나. 아버지 말씀이 맞으셨네요. 이제는 그때의 일을 담담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평생 후회할 뻔했네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닌 품성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민수가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네요. 첫 만남부터 느낌이 달랐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상견례 한번 와주시겠어요? 이번에는 제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내를 만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늘은 민수의 두 번째 상견례가 있는 날입니다. 2년 전 그날이 떠오르네요.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은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2년 전과는 다른 설렘이 묻어 있더군요. 은지는 제가 야근할 때 학교 앞 분식집에서 저녁도 사주고, 아버지,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네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문득 2년 전 그날 지수 양이 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오빠, 개발자면 스톡 옵션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받으면 강남에 집 살 수 있지 않아요? 시부모님이랑은 같이 살 생각 없어요. 저는 신혼집은 무조건 따로 살아야 해요. 어머님, 한복이 좀 촌스러우시네요. 다음엔 제가 명품 매장에 모시고 갈게요. 그때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처음 은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인사부터 달랐습니다. 어려우식 없는 진심 어린 목소리. 민수 오빠가 아버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30년 공직 생활하시면서 청렴하게 사셨다고 저도 그런 분을 닮고 싶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어서 주말에도 종종 학교에 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민수 오빠가 그때마다 도시락을 싸와서 기다려주더라고요. 아들이 그런 따뜻한 면이 있었다니 제가 미처 몰랐네요. 아버님, 제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민수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민수가 은지를 선택했는지. 아버지, 은지는 제가 야근할 때면 직접 도시락을 싸줘요. 지수 씨였다면 비싼 배달 음식을 시켰겠죠.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 그것을 아는 사람이구나. 오늘 저녁 가족들과 은지의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그 소박한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게 들리던지. 아버님, 어머님, 제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비슷한 일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